조금 어려운 내용을 하나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비선형 동력항이라는 단어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론, 어떻게, 그럼 복잡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탐구 분야에서 어떤 탐구 분야에서 출발하든 그것이 철학이든 정치 이론이든 신학이든 간에 모든 조사는 결국 어떤 공통적 합류 지점으로 수렴된다. 그것은 순수 의식의 본성에 대한 조직적 이해의 추구다. 근데 이게 순수의식이 뭐라 그러든 간에 의식을 위한 도로 지도는 없었지만 의식이라는 주제에 관한 연구는 그것 자체의 연구 설계를 산출했고 더불어 연구에서 발견될 것을 이해하는 맥락을 산출했다. 인간 의식에 관한 주체, 인간 의식이라는 거, 그거에 관한 연구에 관한 얘기인데 그거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인간 의식 생각이란 게 뭐냐 이게 아까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의식 그죠? 의식 혁명 이건 과학적인 책이에요. 그거 인간 행동의 숨은 결정,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의식이라는 게 뭐냐? 왜 이렇게 단순한 거냐라는 설명을 지금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말을 산다는 거는 주체와 객체의 이원론에 기반을 두는 문학 연구의 과학 방법론을 초월하자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식을 이해를 하려는 거는 주체와 객체 이걸 나눠서 문학 연구를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이게 어렵다는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의식을 연구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순진한 표현, 순진한 설명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 순진한 설명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혁명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의식이라는 주체에 관한 연구를 하려면 그거는 합쳐져. 그 순수 의식 자체에 대한 본성을 조직적으로 이해해야 되니까 그거는 결국은 주체와 객체를 나눠서 주체는 저쪽, 구체는 이쪽에 있고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는 결국 사실 하나에서 같은 것이라는 거. 그거는 한국 사상에서는 색즉 취종, 공즉 추세, 의식과 현상, 이 반화경의 핵심을 알고 있는 동양의 학자는 그리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인간 경험을 이해하는 데 흡박이 되는 시간 경험을 초월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나는 문학의 본령, 그게 문학의 본령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는 세상이 익히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총체적, 총체적으로 다른 문제 해결 방식을 이용하여 세상이 무관한 것을 스스로 폐기한 것 안에서 유관함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다 무관하다고 그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 처리 과정은 있는 것, 그러니까 조건에서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향해서 답을 향해서 그렇게 명확한 단계와 논리적인 진행에 따라 시간적으로 연쇄 이동할 것을 요구한다고 관습적으로 가정을 해요. 이게 지금까지의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그죠? 직선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쭉 알려져 있는 조건이 있었고, 그 조건의 답을 향해서 문제가 쭉 진행이 되고, 그렇게 시간적으로, 연쇄적으로 쭉 이동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답이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비선형 동력학, 이런 과학적 방식은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요새 말하는 4차원 과학, 4차 산업의 과학들은 특징이에요. 즉,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질문이라는 비결정론적인 데이터에서 알려져 있는 것, 답으로 그것이 인과의 다른 패러다임에 대해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줄이 한 줄로 쭉 그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쇄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되는지 선적으로 쭉 이어져 있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죠? 문제는 미분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때처럼 논리적 연쇄라기보다는 정의와 접근 문제로 보인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자주 썼을까요? 이런 어려운 것들이 수학 공부,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수학 공부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어렵게 말하는 수학이 문학에다 지금 질문해 내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런 얘기들, 이런 과학적 얘기들, 이런 얘기들, 의식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어? 비선형 동력학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이 자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직선적으로 이 동력학, 그 움직임의 역학이에요. 물리학이죠. 이 물리학, 수학에 기반을 둔 물리학, 이런 물리학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이런 어려운 말들을 줄줄이 읽어나가다 보면 무슨 내용을 하고 있냐면, 문학 보고 너희들은 왜 아직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냐? 라고 거꾸로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이 지금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이런 식의 지금 그 과학적 방법론, 이런 식의 그 직선적 선형적 과학적 방법론만 집중하고 있는 기존의 문학적 연구 방법론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냐면, 수학이나 물리학보다 더 세상을 경직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채용 체계의 내용들을 전부 다 자세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과학이 과학이 이런 기본적인 관습적인 과정들을 정반대하고 있다. 그치? 그런 세상에 와 있다. 지금까지 내가 새로운 세상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새로운 세상이 얼마나 우리 앞에 바짝 다가와 있는지를 하나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어려운 과학 용어, 과학 문제를 하나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비선형 동력학, 물리학 용어예요. 물리학 용어인데 물리학에서는 당연한 용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세상, 새롭게 읽는 세상, 문학적 상상력이 얼마나 새롭게 읽어야 되는지를 반어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이해하기도 어려워할 물리학적 용어, 수학적 용어들을 사용해서 제시했어요.